끝판왕 중에 끝판왕이라고 하는 파텍 필립 VIP 전시회에 와 있습니다. 라운지는 조금만 더 나더니 오렌지 탕이 있네. 어제 술을 그렇게 먹고 또 술을 이렇게 아침에 8시부터 맞냐 이거? 글렌모란지 브라운 빈티지가 면세점에 있네. 이것도 처음 알았네. 벌모드 퀸테센스 가격이 엄청나네. 오늘은 여기로. 비행기가 꽤 크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짧은 시간 가는 비즈니스를 또 들어주셔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갑니다. 스키 메뉴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얼음이 많아서 도수도 느꼈어요. 너무 귀엽다. 일반 초야 매실주도 있고 매실주도. 오메슈 맛이 아주 좋구만. 달달하니 아주. 요걸 보러 왔죠. 브랜드 이그지비션. 사실 저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제 친구가 파텍 필립의 VIP라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타고 초대를 받아서 일본에 왔습니다. 와, 제네바의 호숫가를 이렇게 한 잔 아니고요, 환장하는 MJ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술 이야기만 했는데 오늘은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뒤에 로고를 보고 알아보신 분들은 알아보시겠지만 오늘은 시계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뭐 스와치 이런 것도 차본 적이 없는 시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끝판왕 중에 끝판왕이라고 하는 파텍 필립 전시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봤는데 지금까지 파텍 필립이라는 브랜드에서 2010년대에 들어서 이런 커다란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워치 아트 대박람회인데 2012년에 두바이를 시작으로 뉴욕, 런던 이런 곳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서 바로 전에 했었고 이게 2년에 한 번이거든요. 근데 2019년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4년간 쉬었다가 올해 드디어 도쿄에서 열리는 커다란 박람회입니다. 정말 어디까지 시계의 끝을 보여줄 수 있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들어가 보시죠. 자, 들어가 볼까요? 고급 시계의 대명사가 롤렉스인 건 맞지만 사실 활동성이 부여된 고급 툴워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게바라가 사용했던 것도 그 맥락이고요. 태그호이어나 IWC 롤렉스 위에 더 대단한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브레게, 예거르쿨투르, 아랑에 운트 제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위에 바쉐론 콘스탄틴, 오데마 피게 이런 명품 중에 명품으로 인정받는 시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계의 왕으로 불리우는 파텍 필립. 저는 이름만 알았지 이런 엄청난 세상이 있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지금 보시는 로고의 이름이기도 한 가장 저렴하고 기본이 되는 칼라트라바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미 차 한 대 값이잖아요. 이마저도 실물을 이렇게 함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습니다. 매장에 들어와도 하루 이틀 안에 팔리니까. 그런데 인기 제품이나 고가 모델로 가면 억 단위는 우습습니다. 때마다 나오는 한정판, 기념판, 컬러나 기능이 바뀌면 가격이 또 뛰는 거죠. 문제는 그냥 매장에 간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 모델도 몇 달을 기다려야 순서가 오고 연락을 받고 결정을 안 하면 다음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크레딧을 쌓아야 더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데 1억이 넘는 시계도 연락 와서 바로 결정하지 않으면 그냥 다음 사람에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1억짜리를 샀다? 그러면 그 즉시 2배 다른 곳에 더 팔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구매 이력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데 제 친구의 경우는 되팔지 않고 보관했기 때문에 아마도 VIP가 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비싸기만 한 게 아닙니다. 파텍 필립은 그 자체로 시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용두, 크라운을 돌려서 시간을 맞추는 것도 처음 개발했고 시간마다 소리로 시간을 알려주는 미니 리피터도 최초입니다. 1839년 창업자 파텍과 시계공학자 필립의 이름으로 생겨난 회사인데요. 폴란드 귀족이었던 앙투안 파텍이 스위스로 망명을 가서 같은 폴란드인 프랑스와 차펙을 만나서 처음 시계회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파텍 차페크였습니다. 근데 둘이 잘 맞지 않아서 6년 만에 결별을 하고 다시 만난 게 천재적인 시계장인 장 아드리안 필립. 그래서 둘이서 손잡고 지금의 이름인 파텍 필립으로 1851년에 개업을 한 거죠. 원래 귀족 출신이었던 파텍은 부자들의 관심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고급으로 간 건 아닙니다. 기술 개발도 대단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1845년 용두의 쓰임부터 미니 리피터, 1868년 최초의 손목시계로 등재되기도 했고 1898년 년월일 뿐만 아니라 윤년주기까지 알려주는 최초의 퍼페추얼 캘린더, 1930년 현대 손목시계의 개념을 정립시킨 칼라트라바 레퍼런스 96번까지 자이로맥스 밸런스 휠, 타임존 월드 타이머, 애뉴얼 캘린더, 더블 크로노그래프 등등 엄청난 기술의 산실이었던 거죠.
사실 위스키 같은 경우도 대형 그룹 산하에 여러 개의 증류소가 있고 자동차, 패션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계 같은 경우도 유명 회사는 하나의 그룹 산하에 많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적이 없는 거죠. 이렇게 독립적으로 고급, 고가의 전략을 가면 항상 어려운 것이 매출입니다. 너무 고집만 부리다가 회사가 망하거나 결국 헐값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생산량을 극도로 제한하면서도 가격을 고가로 가져가는데 늘 부자들이 줄을 서니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입문용 제품도 그냥 수량이 적습니다. 연간 생산량이 롤렉스의 8% 10% 수준? 이렇게 엄청나게 극소수로 나오는 예술적인 결과물들이 이런 전시를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가치를 대단히 높이 샀냐면 회사의 슬로건이 당신은 파텍 필립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잠시 맡아두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안 맡아두셨던데. 유명인의 시계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위스키 역사에서도 익숙한 분이죠. 빅토리아 여왕에게 헌사됐던 바로 그 시계. 빅토리아 여왕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왕들이 소유했던 많은 시계들을 여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바티칸 시티를 위해 헌사한 시계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역사적으로 위대한 예술인들, 기업가들, 과학자까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달라이라마는 7살 때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파텍을 선물 받기도 했습니다.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3기의 결혼식에도 예물로 나온 레이디스 그랜드 미니 리피터, 이게 약 5억이라네요. 졸리가 나중에 브래드 피트에게 50억짜리 JB 챔피언 플래티넘을 선물합니다. 우리 정은이 형도 파텍 칼라트라바 소유자고요. 전쟁광 부팅도 파텍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똑같은 노틸러스는 추성훈이 아는 형님의 차고 나와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우리 흥 손흥민 선수 역시 파텍 애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금 보신 노틸러스뿐만 아니라 아쿠아넛, 크로노 등 여러 개의 파텍 필립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3개만 해도 10억 정도 한다네요. 보기엔 좀 투박해 보여도 사실 이게 120m 방수가 되는 스포츠워치인데 8.1mm로 굉장히 얇아가지고 이 고무밴드인데도 요즘 구매자들에게 인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유명하고 돈이 많다고 해서 꼭 누구나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등급 이상의 제품은 그동안의 구매 이력이라든가 직업, 이 파텍 필립에 대한 이해도 이런 걸 인터뷰를 한답니다. 진짜입니다. 왜? 직접 구매한 친구로부터 들은 얘기니까요.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기가 막혀요. 이렇게 앞뒤가 있는 시계는 뒷면을 볼 수 있게 거울을 달아놨어. 와, 이게 여기 실물로 있네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시계 칼리버 89입니다. 1980년부터 파텍 필립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발을 시작했는데 9년 만에 실제 제품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무려 61억 원. 와우. 와,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멋있다 이거. 일반적으로 복잡한 기술뿐만 아니라 일출, 일몰 시간, 천문학과 점성술에 의한 별자리표, 항성시, 4년주기 표시, 연도 표시, 계절, 부활절 표시, 달 모양 등등등 무려 33가지 기능이 들어있답니다. 디지털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걸 하는 거야. 주변의 다른 것들도 정말 넋을 잃고 보게 만듭니다. 가장 비싼 자동차보다도 비싼 시계, 세계 최고가 시계의 기록도 가지고 있는데요. 파텍의 그랜드마스터 차임 레퍼런스 6300A는 창립 175주년 기념으로 7개의 골드 모델을 만들었는데 공식 판매가만 32억, 2019년 3,100만 프랑, 한화로 362억에 거래됐는데요. 26 million. 27 million extra. 31 million francs for the Patek Grandmaster Chime. Ladies and gentlemen, once in a lifetime, only at Christie's. 무려 4층의 단이 있고요. 가장 복잡한 파텍 필립의 손목 시계이면서 1366개의 부품인데다가 양쪽을 볼 수 있는 더블 페이스, 엄청난 기술과 장인 정신이 녹아있는 시계인 거죠.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비싼 시계가 사실은 사치품을 억제하려다가 나온 결과라니 참 세상에 아이러니합니다. 1500년대 르네상스의 태동 이전부터 제네바는 지리적으로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이탈리아의 교통 요지였습니다. 당시 기술의 장인들은 독일에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제네바로 모여들고 예술성을 가진 이탈리아의 장인들도 모여들면서 제네바가 번성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종교개혁의 아버지 장 칼뱅이 제네바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억압받던 사람들까지 몰려들었는데요. 1536년 도덕적으로 물질적으로 타락해버린 교회를 개혁하려는 세력의 중심에 제네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치품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기술이 좋은 보석 세공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후 자신들의 기술을 쓸 수 있는 분야는 시계뿐임을 알고 기술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세계 기술의 중심지로 발돋움한 거죠. 더군다나 이전
이전까지 독일의 시계들은 겉이 화려한 걸 강조했다면 제네바의 시계들은 겉보다는 정확하고 보이지 않는 곳의 정교함을 강조했던 게 더욱 맞아 떨어졌던 거죠. 앞서 말했던 세계 최고의 5대 시계 중에서 4개가 스위스, 하나는 독일인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말이죠. 이렇게 제네바가 시계로 워낙 유명하지다 보니까 제네바 인증인 C를 수여하는데요. 이걸 공인받으려면 상위 0.1% 들어가는 기술력과 인지도가 있어야 하는데 파텍은 100년 이상 받아오던 이 인증을 오히려 2009년부터 안 받게 됩니다. 그냥 그 이상의 기술과 품질이라서 스스로 만든 인증을 부여하는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자부심과 기술력 그리고 철학을 바탕으로 1969년 일본 세이코에서 전기가 들어가는 시계, 요즘 쓰는 쿼츠 시계가 나오면서 이 덕분에 부자의 전유물이었던 시계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이 됐지만 이전에 기계식 시계들의 매출이 급락하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 쿼츠 파동으로 무려 1600여 개의 회사 중에 1000개가 문을 닫을 정도 전 세계 회사들이 휘청일 때 파텍은 여전히 건재했던 겁니다. 와, 뒷면이 이렇게 멋있어. 행사 에디션입니다. 코리아 에디션도 언젠가 나왔으면 좋겠다. 일본은 대단한 수집가도 많고 나름의 역사가 오래된 덕에 이렇게 행사도 치르고 주최하는 나라 버전의 특별 한정판도 나오는데요. 언젠가 우리나라도 이런 행사를 치르는 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제가 스위스로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야, 뭐 예상은 했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까지 시계에 진심인 장인들이 있고 스위스 본사에서 날아온 장인들이 이렇게 수리하는 모습들 직접 깎아서 시계를 만들고 있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것도 촬영이 안 되고 이런 기술과 진짜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집념을 보여주는 그런 전시인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 언젠가 스위스 가서 시계의 어떤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그날까지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살루트.